현재 최저가로 낙찰을 받게 된다고 하면 2억 이상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사건은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최저가가 49%까지 떨어졌는데요. 따라서 이번 회차에 입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물건에는 선순위 전입자가 있는데요. 보증금이 미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들은 경매 사건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여지는 자가 보증금이 미상이다 이랬을 때는 입찰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물건에는 다행스럽게도 그와 관련해서 소유자 측에서 한 가지 확인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집에는 임차인이 없고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확인서 내용이 진실이라면 비록 보증금 미상의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 하더라도 입찰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입찰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확인서를 선순위 전입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인지 이게 핵심인데요. 만약 다행스럽게도 이 선순위 전입자가 가장 임차인으로 밝혀지면은 이번이 아주 입찰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한 임차인이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요, 그 보증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전에는 절대 입찰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위험성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를 같이 보겠습니다. 경매광장에서 5월에 새롭게 강의가 열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남양주 별내 남광하우스 스토리 5309동 1501호입니다. 이 물건은 비교적 전용 면적이 좀 큰 편입니다. 31.46평인데요. 감정가를 보니까 8억 12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가는 2021년도에 감정을 한 것이라서 아무래도 거품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최근 시세를 조사해 보니까 최근 거래 시세는 약 한 6억대 중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최저가로 낙찰을 받게 된다고 하면 2억 이상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선순위 전입자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물건의 핵심 포인트인 임차 현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 현황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으로 조사된 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권모 씨입니다. 그 위에 말소 기준 권리일자가 2021년 4월 23일인데요. 이권모 씨의 전입일자가 2018년 12월 26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권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즉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순위 임차권과 관해서 가장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 임차 현황 자료만 가지고는 이권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지 그렇지 않은지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선순위 전입자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권모 씨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매각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8일 추가 기재, 2023년 8월 3일 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투자 자산관리 에셋 대부로부터 목록 부동산에 본인 가족 외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입주자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채무자 겸 소유자 명의의 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됨, 이런 취지의 내용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의 가족들이 직접 점유하고 있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임차인이 없고 결국 이권모 씨는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권모 씨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큰 위험 부담을 떠안지 않고 입찰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확인서를 작성한 주체가 이권모 씨가 아니고 소유자라는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자기는 임차인이 아니고 무상으로 거주한다라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는 나중에 낙찰자를 상대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가 임차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소유자가 이 작성한 확인서도 결국 대출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 불과한 것인데요.
만약에 대출은행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출이 나갔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사를 게을리해서 실제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인서만 믿고 대출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대출은행은 물론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도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입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현장 조사해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와 별개로 혹시 이 경매 관련 자료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건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은 2018년 12월 21일입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요. 소유자는 주식회사 하이안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현재 소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당시 거래가액은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등기부 을구를 보면 이 물건을 취득하면서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등기부 을구인데요. 먼저 그 순위번호 1번을 보면 비록 말소는 됐지만 근저당권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1월 5일 날 채권 최고액은 3억 3,120만 원인데요. 채무자는 심오모 씨입니다. 이게 전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순위번호 2번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 2018년 12월 21일 날 됐는데요. 바로 이 날짜가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 하얀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날입니다. 당시 채권 최고액은 3억 8,400만 원인데요. 원금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결국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날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봤던 이권모 씨의 전입일자가 언제였나요? 2018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하얀이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2018년 12월 21일 날 했고 그 뒤 약 5일 후인 같은 해 12월 26일 날 이권모 씨가 전입신고를 한 것이죠. 따라서 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당연히 그 이권모 씨는 후순위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나머지 을구 등기부 기재사항을 본다면 과연 이권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위번호 4번의 근저당권 설정이 또 하나 되는데요.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원금은 1억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는 현재 소유자인 주식회사 하얀이고요. 근저당권자는 개인입니다. 전미모 씨인데, 자, 물론 이 등기 역시 나중에 말소가 됩니다. 바로 그 순위번호 5번에 보면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2021년 3월 18일 날 말소가 돼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순위번호 6번을 보면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역시 말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6번과 7번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식회사 하얀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한 저당권인데요. 그게 2021년 4월 23일 날 채무를 변제하면서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순위번호 7번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2021년 4월 23일 날 위 말소 등기 일자하고 같죠? 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5억 8,800만 원인데요. 원금은 4억 9천만 원입니다. 네, 결국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이네요. 주식회사 하얀이 처음 소유권을 취득할 때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순위번호 2번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는데 그것이 계속 남아있다가 2021년 4월 23일 날 채무를 변제하면서 말소가 되고 같은 날 파주 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9천을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일종의 그 대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잠깐 여기서 임차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선순위 저입자인 이권모 씨가 없었고요. 결국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2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면서 지금 순위번호 7번에 새로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도 추가로 지금 더 나갔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파주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을 거고요. 그 당시 이권모 씨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이 나갔다는 얘기는 이권모 씨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네, 물론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당시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하얀에서 작성해준 임대차 관계가 없다라는 확인서, 그것을 기초해서 판단했겠지만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파주 새마을금고의 저당권이 이전이 됩니다. 2021년 10월 29일 날 주식회사 신현대 부실자산관리로 이전이 되게 되는데요. 이 채권을 이렇게 양수할 때에는 이 양수인의 입장에서도 이권모 씨에 관한 임대차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재차 근저당권이 또 이전이 되는데요. 2021년 10월 29일 앞에 이전 등기 일자하고 같은 날이죠. 어쨌든 같은 날이지만 그 7번 근저당권을 다시 주식회사 하나투자자산관리 에셋대부에서 이전을 받게 됩니다. 역시 이 주식회사 하나투자에서도 이권모 씨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식회사 하나투자자산관리 에셋대부에서 이 근저당권 부채권을 양수하면서 이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채권 매매대금을 빌리게 되는데요. 바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B캐피탈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7번 근저당권부 채권에다가 질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순위번호 7-3 부기등기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7번 근저당권부 채권 근질권 설정. 그 질권 설정 등기 일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일자인 2021년 10월 29일 날과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5억 8,800만 원. 그러니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전체를 질권의 채권 최고액으로 잡은 것이죠. 그리고 그 질권자는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인데요. 이 JB우리캐피탈의 경우에 질권 대출을 나갈 때는요, 아주 꼼꼼하게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역시 임대차 관계는 분명히 확인을 하고 대출이 나갔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그 등기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그 내용은 소유자의 확인서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본 것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소유자 확인서 자체는 100% 믿을 것이 못 되지만 등기부상 저당권 설정과 그 이전, 심지어는 질권 설정 등기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권모 씨가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 대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물건을 입찰하고자 할 때는 현장에 꼭 가서 조사를 해보시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소유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권모 씨가 소유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이 들 때 입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